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를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이때 다이렉트 스케치와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먼저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를 딱 누르면 어디에 스케치를 생성할 건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우리 만든 뭐 아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수평을 잡고,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케치의 방향입니다. 내가 이렇게 방향을 보게 되면 내가 이쪽에서 쳐다보면서 스케치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항상 Z축이 이 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좌표에 우리가 곡선에서 도면을 그릴 때에는 좌표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이 평면의 수직 방향이 Z가 되는 좌표계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잘못되는 사람들은 물론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스케치면 그리고 스케치 방향. 스케치면은 이 면을 말하는데 이 면의 방향을 어떻게 리버스 할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다.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이네. 그럼 Z가 절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내가 그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데 보시는 것처럼 X가 왼쪽, Y가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정하려면 여기에 있는 스케치 방향에서 수평은 X를 의미하고요. 수직은 Y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평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수평 방향을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럼 거기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방향이 없으니까 이걸 조절을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X표 화살표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Z가 왔고 오른쪽 X, 위쪽 Y 이런 식으로 방향이 설정됩니다. 이런 다음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면 스케치 안으로 들어왔긴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려고 하는 스케치 방향으로 왔긴 왔습니다. 여기가 나를 이제 쳐다보죠. 이때 F8번 누르면 안 됩니다. 이러면 90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거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에서 더보기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는 다이렉트 모델링입니다. 직접 입력한 양식이기 때문에 스케치 기능도 있지만 모두에 있다 NS 기능도 같이 있다. 이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잡지 않고 나올 때는 여기에 있는 스케치 종류 누를까요? 여기 스케치 나오고 여기에 스케치가 뭐가 하나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삭제를 하고 이 스케치는 쓰지 않고 여기에 있는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를 씁니다. 그래서 새창 아까 모델 1번인가 하나 만들었었죠. 자, 여기서 스케치를 한번 해보는데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를 누르고 자, 내가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XY의 사각형이 하나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요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나요? 선생님, 그런데 Z, Y, X의 위치가 똑같은데요, 우리하고. 그렇죠. 평면도는 하늘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좌표계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쳐다보죠, 이렇게. 자,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스케치를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 눈이라 봤을 때. 잘 못 그랬지만. Z가 나를 가리키고, 오른쪽이 X고, 그리고 위쪽이 Y가 됩니다. 이 방향과, 즉, 평면도를 바라보는 스케치 방향은 일반적인 좌표계 방향과 동일하다. 자, 다 잡았으면 고민할 것 없이 확인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스케치는 3D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2D 커버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3D를 만들 때 뼈대가 되는 곳이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관성 설계를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스케치 방식과 다이렉트 스케치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스케치와 어플리케이션 환경 모델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케치하면서 그 모델링 기능도 쓸 수 있는 타입이고,
그게 아니고 스케치인 타스크 엔바이러먼트, 타스크 환경이 스케치. 이 두 번,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올려놨죠. 이 스케치 방법은 스케치 환경으로 전환을 합니다. 전환이 됐는가 볼까요? 위에 기능을 보니까 전부 다 모르는 기능들입니다. 스케치 모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 아직까지는 환경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 이 타스크 환경으로 해야 됩니다. 타스크 환경 스케치 모듈로 직접 들어가서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갈 때는 여기에 있는 마침을 누르고 가야 됩니다. 마침.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풀다운 메뉴가 몇 개가 없죠. 이제 사라졌죠. 필요 없는 것들은. 자, 여기서 그림을 이제 그릴 텐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크리에이트 스케치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아이콘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일 끝을 잡고 지금 선생님이 켠 거 치수 드롭다운 체크하시고 PMI 치수 디스플레이 끄고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고 대칭으로 만들기 체크하고 구속 조건 디스플레이 켜고 자동 구속 자동 치수 건너뛰고 구속 조건 표시 제거 치수 애니메이션 참조해서 변환 대체 솔루션 추정 구속 조건 및 치수 추정 구속 조건 생성까지만 켜고 나머지는 켜지 마세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체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연속 자동 치수. 그 다음에 앞에 껐던 것들은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껐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 아이콘들이 커요. 그래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여기를 빈 여백을 마우스 세 번째 버튼. 이번에 한 거 배웠죠? 사용자 정의를 누른 다음에. 자, 이 치수는, 이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뭐 이거까지 세 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작게 안 한다더라도 얘들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세 번째 버튼으로 이 아이콘을 누르고 항상 아이콘 작은 크기에 항상 아이콘 표시 및 텍스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전부 다. 네, 이렇게 만들어봅니다. 이런 다음 닫기 하면 되죠. 이 세 개는 커야 됩니다. 왜? 활용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자, 이 세 개를 들어서 우리는 NX에 스케치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개를. 그래서 여기에 타이틀이 구속 조건으로 되어 있죠. 나머지 애들은 이게 왜 중복되어 있네? 이게 아니고 여기서 구속 조건 도구 드롭다운 스케치 구속 조건 디스플레이 이 위에 거는 끌까요? 이 위에 거 구속 조건 도구 드롭다운 이거는 끄세요. 자, 여기에서 급속 치수 지속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대칭 만들기를 우리가 NX의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구속 조건이 뭐냐면 상대물을 이거 대체를 제어를 해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끔 제어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 형상 바뀌고 나면 움직여야 되는 거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깨져요. 형상이 깨져요. 그래서 제가 치수로서 얘를 땅바닥에 딱 고정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땅바닥에 고정시켰다고 해서 꼼짝도 알짝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치수값이나 상대 구속 조건 값을 바꾸게 되면 따라서 움직이게끔 연관성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치수 부분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치수 조절. 자, 그래서 치수로 구속을 주는 급속 치수 조건 그리고 지오메트리 이걸 뭐 기하 구속이라고 하는데 상대 구속이란 말이 맞아요. 네. 물론 자기 혼자서도 구속을 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물의 영향력을 받는 어떤 그런 형태의 구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칭으로 만들기는 반쪽알이만 구속을 주면 반쪽알이는 자동적으로 구속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중심을 기점으로 구속이 들어가게끔 하는 구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칭으로 만들기. 그럼 만든 걸 지울 수 있나요? 나중에 지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속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겉절입니다. 근데 뭐 쓸 때도 있지만 막 그렇게까지 뭐 많이 쓰고 이러지는 않는다. 간혹 가다가 오히려 여기에 있는 편집, 곡선 기능이 더 많이 쓴다면 얘는 그리기와 편집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 양이 많아요, 스케치가. 구속 조건은 이 구속 조건 만들기 3개와 항상 스케치 구속 조건 디스플레이는 활성화되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눌려져 있으면 내가 분명히 구속을 줬는데 구속 중 값이 안 나와요.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구속 모양이 나와요. 구속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눌러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설정값 눌러봅니다. 누르니까 설정값 밑에 이렇게 많은 구속 조건들이 있습니다. 구속을 시키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에 12개를 가장 많이 쓴다.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여기에는 재첨부라는 얘가 있어요. 이 재첨부는 뭐냐면은 스케치를 내가 XY 평면이 아니고 ZX 평면에다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내가 XY로 한 거예요. 이때 이 XY 평면으로 ZX 평면으로 돌리고 싶을 때 뷰를 이 기능을 써갖고 돌립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 활용도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 뭐 그리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활용도가 많고 여기에 있는 좀 고급 그리기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편집이에요. 편집이란 말이 없는데 여기가 편집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기 2개가 그리기 기능, 이거 2개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구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스케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구속을 줘야만 이거 이제 변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은 치수를 주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구간은 그냥 구속을 걸어 놓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100에 200짜리 블럭을 하나 만들어서 이 중심에다가 사각형이 항상 있도록 유지하도록 만들어라. 이래 되면은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누르고 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사각형은 간단해요. 우리 CAD에 그 2D 커버에 있는 사각형과 비슷한데 얘는 이제 만드는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1번 자 보면 알겠죠. 1번 찍고 대각선 방향의 2번 드래그 아닙니다. 2번을 찍으면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냅니다. 만들고 급속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급속 치수를 추정됨으로 설정을 하고 첫 번째 선택을 요 라인을 찍고 두 번째 선택을 이 라인을 찍어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치수가 나옵니다. 이때 이 치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 이렇게 하면은 이 형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치수값에 의해서 얘가 형상이 변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치수구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Y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뽑아서 여기는 100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니까 뭐가 나오냐. 여기 보면 큐사인이 하나 떨어지네요. 스케치를 하려면 두 개의 구속 조건이 필요하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속 조건이 2개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 완벽하게 구속 조건을 제어를 해서 얘 이름을 여기가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습니다는 큐사인 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중앙에 있겠죠. 그래서 이 중앙에 있으니까 급속 치수를 여기 화살표를 찍고 여기를 찍은 다음에 여기가 100이니까 50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찍고 여기가 100이다 이러면 정중앙에 들어가고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음이라고 뜹니다. 이게 정답 아닌가요? 정답이 아닙니다. 이러면 왜 정답이 아닐까요? 여기 치수가 200인데 내가 150으로 바뀌었어. 딴 바꾸니까 어떻게 돼? 이쪽만 오죠. 여기는 안 오죠. 여기는 100이라는 치수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형상이 바뀌어도 얘는 안 바뀐다. 이 사각형은 항상 이 중앙에 있어야 돼. 이게 100이 되게 되면은 이게 바뀐다고 해서 얘가 바뀌질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주고 구속을 걸거나 이거를 주고 구속을 걸거나 저는 전체 영역을 클릭 델리트 삭제를 하고 대신 이제 여기 보면 대칭으로 만들기라는 구속이 있습니다. 얘는 이 란 지금 화살표 커서 갖다 대니까 마우스 갖다 대니까 여기가 화살표가 나오죠. 요 화살표의 방향과 또 두 번째 걸 찍었을 때 화살표의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 가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클릭하게 되면 자기가 대체 중심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스텝이 안 넘어간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고 스텝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심점이 어디냐 여기를 중심점으로 잡겠다. 여기 Y축 화살표를 클릭하니까 여기가 중심을 찾고 여기 색깔이 연두색으로 변할 겁니다. 갈색은 구속이 남았단 말이고 연두색은 이 영역은 구속 조건이 다 잡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속으로 이어서 못합니다.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면 얘는 지금 이쪽 방향인데 얘는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에 리셋을 누릅니다. 재설정하고 다시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중심은 X축을 찍고 이러면 아까와 똑같이 연두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바꿔볼게요. 여기 150을 200으로 엔터.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즉 그 말이 이 라인과 이 라인의 중심은 여기다.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얘는 실수를 바꾸더라도 항상 이 중간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형상이 안 흐트러지죠. 그래서 이제 구속 조건을 그것 때문에 거는 거예요. 이렇게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자,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수준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연관성을 거는 게 대칭으로 만들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칭으로 만들기보다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식을 많이 따릅니다. 그게 연관성 설계에 이제 약간 단계를 올라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방법은 여기에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대칭으로 만들기로, 저도 대칭으로 만들기도 많이 써요. 특별하게 그런 게 없다면은 여기는 항상 중심이 여기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 치수를 바꾸더라도 이 치수를 바꾸고 10으로 바꾸더라도 항상 이 중간을 유지한다는 거. 치수를 바꾸더라도 항상 중간을 유지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일단 구속 조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런데 뭐 이상한 게 있는데요. 여기 사각형 같은 게 있고요. 요 라인과 요 라인 사이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아까 말했던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이랍니다. 여기 라인은 수평으로 진하게 짝대기 하나가 꺼져 있고 얘는 없네요. 대신 직각이 있다. 즉 그 말은 요 구속, 삼각형 구속 말고 요거는 대칭 구속이고 요 삼각형 위에 짝대기 있는 거를 우리가 수평 구속이라고 합니다. 수평 구속. 이 라인은 항상 수평 상태를 유지하려면 얘는 각도를 주면 에러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치수를 들어가서 여기 보면 각진이 있습니다. 각진. 여기 이 라인과 이 라인은 몇 도다? 네. 0 해도 에러 납니다. 0.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여기가 스케치가 과잉 구속된 지오메트리를 포함합니다. 라고 적겠습니다. 그 말은 네가 없어도 풀이 되는데 네가 들어오니까 얘가 과잉 구속이 걸리는 거예요. 오버라고 합니다. 오버 컨스트레인이 걸릴 수 있다. 오버 컨스트레인이 걸리는 거는 빨갛게 변한 어떤 것 하나가 요게 대칭이냐 아니면 여기가 직각이냐, 이 직각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얘가 없어도 수평 구속 하나 걸려있죠. 수평 구속과 이 라인은 뭐다? 직각이다.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수직이 되겠죠. 90도니까. 그런데 0도라는 각도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오버가 잘 나온다는 거. 오버가. 여기가 수평이고 아직 뭐 상세하게 또 설명할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수평이 들어가 있는데 수평에 90도 직각 구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기는 수직으로 서 있죠. 요게 없다면 각도를 주겠지만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각도를 주면 오버가 나온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 조건값들을 우리는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치수를 준 치수 구속, 대칭을 준 대칭 구속, 그리고 자기 혼자만이 아닌 다른 녀석과의 연관관계를 가지는 상대 구속,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구속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얘를 고정을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설계자가 내가 만약에 변경이 나온다면 어디가 많이 변경될 것이다에 따라서 치수 변수를 주놓으면 수정이 났을 때 쉽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리기부터 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서 곡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베이직 컵하고는 다른 게 그 형상에다가 치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면 치수만 바꾸면 형상이 탁탁탁 바뀐다고. 그래서 베이직 커브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기능이 프로파일. 자, 근데 이 프로파일은 옆에 오른쪽에 있는 선과 원호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리면서 앞으로 바꿔갖고 아크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프로파일 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 보냐면은 슬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롯. 뭐 일명 우리 현장 용어로는 장공이라고 하죠. 장공. 슬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자, 여기에 라인을 그리다가 앞으로 변경해서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인을 그냥 치수 관계없이 자, 커서를 움직이니까 XC, YC 좌표값이 움직입니다. 적당하게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라인을 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가는데 뭐가 수평으로 가니까 점점점점 나오고 옆에 화살표가 붙습니다. 저게 뭐를 의미하느냐? 추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추정구속. 추정구속은 여기 추정구속 조건 생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구속 조건 및 치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추정구속 조건 및 치수. 이게 추정구속이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 네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 그 마우스가 뭔가의 조건값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 수평으로 라인을 끄니까 수평구속이 체크되어 있죠. 자동으로 그려진다. 수직, 수평, 접한, 평행, 직교, 동일 직선상. 이 여섯 개는 일반적으로 추정구속으로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동심 같은 길이 같은 반경 곡선상의 점 일치 중간점은 일치 중간 요거는 인식을 하는 거고 요거는 추정하여 적용한 구속 조건이고 얘는 스냅점으로 인식을 하는 건데 요 9개는 체크되지만 위험한 동심, 그러니까 동그라미 중심이 같다, 같은 길이다, 같은 반경이다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이거 걔는 켜놓으면 안 돼요. 자, 이런 다음에 여기서 라인을 수평으로 딱 끌지 않고 선생님 이거 한 1도 정도로 끌렸는데 안 되는데 1도 안 됩니다. 얘가 기본값이 3도 내에 안에 들어오면 지가 자동으로 그냥 수평으로 되게끔 옵션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건 어디 있다? 당연히 그럼 사용자 기본값이 있나요? 사용자 기본 안 켜지는데요. 사용자 기본값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환경 설정을 바꿔야 된다. 사용자 기본값은 벌써 이 파일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다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용자 기본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파일에 있는 환경만 바꾸고 싶다 할 때는 환경 설정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누르면 스케치의 환경 설정을 몇 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때 보니까 구속 조건 텍스트 높이가 3이고 구속 조건 심볼 크기도 3입니다. 뭐 세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스냅 각도가 3입니다. 여기를 1로 바꿔버리면 1도 내외에 있는 것만 지금 직선으로 바뀝니다. 기본 3도 정도는 놔두시면 돼요. 내가 불편하면 스냅 각도를 1로 하시면 1.5도 이거는 1.5도를 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 1도 이런 것도 꺼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스냅 각도를 꺼주는 게 좋겠죠. 기본은 3도로 하세요 일단. 자, 라인을 껐습니다. 저기까지 가서 임의의 지점 가서 한 100mm 길이 100 정도 돼 가서 그냥 110해도 돼요. 예, 클릭합니다. 자, 직선을 껐어요. 직선을 끄니까 라인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아크를 누릅니다. 아크, 원호를 누르니까 얘가 원호처럼 생기는데 잘 이게 선생님 제가 핸들링이 잘 안 되는데요. 이거 핸들링 몇 바퀴를 돌리면 원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이 원호를 저기 끝점이 있는 지점에 딱 갖다 대니까 뭐가 나온다? 점점점점 나오지. 이 뭐냐면 동일상이야. 이 선상이. 대략 비슷한 선상이다. 그러면 거기를 딱 찍어요. 그럼 그 위치를 잡습니다. 또 일로 갑니다. 일로 쭉 가다가 저기 끝점이 있는 곳에 가니까 또 점점점점 나옵니다. 그럼 비슷한 지점이라 이거예요. 여기를 찍고 마지막으로 원호를 선택해서 여기 끝점에 가서 딱 붙이면 요 모양이 나오네. 이거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짝대기가 이렇게 하나 떠 있어. 여기도 그렇고. 이게 탄젠트 구석이에요. 접선이라고 하죠. 이 원의 접선. 그렇기 때문에, 자,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접선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빨리 찾죠. 여러분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치수를 100에 50짜리로 만들어봐라. 어디? 요 끝에서 끝을 해도 되고, 중심이면은 이게 50이니까 25g, 뭐 25 빼면 75가 되겠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요 라인을 찍어도 됩니다. 치수로. 그래서 급속 치수를 선택하고, 자, 이 라인을 선택하고, 여기에 각진이 아닌 추정된, 여기에 탄젠트가 되는 저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저기 탄젠트 모양이에요. 마우스 십자 옆에 저 모양 나오죠? 저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 모양이 안 나오면 안 돼. 이런 모양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엔드 중심점이에요. 그럼 치수를 여기 찍은데도 중심자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저 모양이 나와야지, 저 모양. 탄젠트 모양. 여기를 찍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탄젠트 모양 나올 때 찍고 해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100. 엔터. 예, 모양 만들어졌습니다. 100. 그 다음, 아크 50을 주지 않고, 25를 주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여기를 50. 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값을 주는데, 자, 여기에서는 치수값을 주지 않고, 이제 구속 조건이라는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넣어도 되고, 대칭을 합시다. 대칭 배웠으니 구속 조건은 하고, 대칭으로 만들기를 누르고, 아까처럼 이 라인 찍고, 엔드 포인트를 찍지 말고 라인을 찍습니다. 이 라인을 찍고. 그리고 나서 중심은 어디다? X축이다. 그럼 저기가 탁 내려오죠. 그 다음에 또 대칭 구속 리셋하고, 여기 센터, 여기 센터. 요 센터의 중심은 어디다? Y축이다. 이러면은 이동을 하면서 저렇게 위치를 잡습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음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 구속과 치수 구속을 줘서 이 형상을 만들기도 한다. 슬롯을 만들었습니다. 슬롯을.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프로파일 상태에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걸 딱 그리고 절로 안 가고 여기를 꾹 눌러. 그러니까 아크가 되네. 자, 아크는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연속으로 안 됩니다. 한 번 그리고 이제 일로 가서 찍었다가 여기를 꾹 눌러. 그럼 또 아크가 나옵니다. 방금 뭐냐면은 직선을 그리다가 요 끝점을 찍고 나서 그 지점을 꾹 누르면 아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로 갈 필요 없이 그냥 요 마우스 핸들링으로 이거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라인을 긋고 찍었어. 라인 만들었지. 만든 상태에서 여기 끝점 근처를 꾹 눌러. 그러면 아크로 바뀐다. 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꾹 눌러. 이렇게 돌리면 네, 이렇게 아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리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좌표 모드, 하나는 길이와 각도 모드. 그래서 여기를 라인을 찍고 라인을 한번 아무 때나 찍으니까 길이가 바로 바뀌네요. 길이 100, 탭키 있죠. 탭키 키보드 45 엔터. 예, 그러면 치수 입력한 치수가 생긴대요. 예, 그렇죠. 방금 여기에서 좌표 모드에서 길이와 각도를 누르면 자동으로 치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금 치수가 45도에 100짜리. 내가 입력한 치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얘들은. 얘는 연속 자동 치수 안 눌러도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라인으로 치수를 입력한 것들은 치수가 들어갑니다. 구속으로, 자동으로.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간단합니다. 원을 선택하고
센터를 그릴래? 세 점을 통과하는 거 할래? 센터로 하겠다. 중심점을 찍고 직경이 나오네. 직경 50 엔터 그럼 치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해서 적은 것들은 치수가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프로파일 라인을 찍을 때 XY 좌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XY 좌표로. 지금 이 상태니까 XC, YC가 나오죠. 0에서 탭 0에 엔터 여기서부터 그냥 길이 각도가 되는데 다시 안 한 좌표값을 할래? 좌표 모드 선택합니다. 그리고 100에 탭 100 엔터 이러면 치수 안 나옵니다. 좌표값을 찍은 거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길이 값이 안 나오지만 길이 각도를 입력한 건 치수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좌표 모드로 라인을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이 모드로 라인을 그을 수도 있다는 거. 간단하죠. 우리가 베이직 커버를 해봤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배웠던 겁니다. 좌표 모드냐 상대 모드냐. 자, 그 다음은 아크. 원호는 자 한번 누를까요? 프로파일에서 원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3포인트예요. 이 점이 3개죠. 하나, 둘, 셋. 3포인트란 점 하나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세 번째 점 찍어서 이렇게 통과하는 아크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찍고 끝점과 시작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점에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는 베이직 커브는 순서가 있었는데 얘는 순서가 없다고. 그래서 방금처럼 위에 거는 여기 1번 점 찍고 여기 2번 점 찍고 여기 3번 이렇게 점수를 찍었다면 얘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순서는 관계없이 찍는 순서는 관계없이 아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좌표값하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고. 직사각형 해볼게요. 직사각형은 만드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는 2점으로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3점으로 네 번째 있는 거는 중심과 2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있는 2점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 물어본 게 좌표값이죠. 그래서 임의의 좌표를 찍은 다음에 두 번째를 넣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폭과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100의 폭을 탭 50 이렇게 치수를 직접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얘가 이쪽이냐 이쪽이냐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내 쪽을 여기냐 여기냐 아니면 이쪽이냐 이쪽이냐 자기가 원하는 쪽 가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치수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폭과 길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치수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폭과 길이 2점을 찍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3점을 찍는 겁니다. 처음에 1번은 스타트점을 찍는 거고 두 번째 2점은 폭을 말합니다. 폭이 여기가 폭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찍는 임의의 지점 자 여기가 폭이고 그리고 여기가 길이다 높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찍으면 3점을 찍게 되면 현재 보는 쪽에서 1번을 찍었고 여기를 2번을 찍었고 그 다음 여기를 3번을 찍었습니다. 3점을 찍어서 그 점을 통과하는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얘는 치수 기입을 했지만 치수 기입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치수 기입을 한다. 예를 들어서 1번 그 다음에 1번을 누르니까 폭, 높이,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폭을 100 탭 각도까지 그러니까 높이 50 근데 각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각도를 30도라고 주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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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죠. 그래서 임의의 지점을 찍고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치수가 가로 세로 높이의 각도까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때 모델링 그 스케치를 그렸다가 내가 나중에 변경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 치수를 더블 클릭하고 여기의 각도를 0도로 바꾸겠다 이러면 형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자 이렇게
치수를 변경해 가면서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찍은 거는 3점이에요. 3점. 자, 마지막은 자, 중심을 찍고 그 다음에 2점을 찍는데, 중심은 이 사각형이 위치할 위치를 찍고, 그 다음에 포개치수, 얘는 반지름이에요. 50, 탭, 높이 25, 엔터 이러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각도는 입력하지 않고 0도를 쳐도 되고요. 예,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를 0도로 하지 않고 직각 구속을 넣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선 101인데 얘는 뭐 특별하게 안 해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고요. 점은 그냥 이렇게 포인트를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치수 입력하는 거는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고요. 여기서 위치에 대한 부분을 입력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자기가 임의의 포인트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걸 포인트라고. 이거 쓸 일이 있습니까? 좀 많아요. 의외로. 점은 구속 조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줘야 됩니다. 점을 찍고 나서 이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급속치수로 여기 축에서 여기까지 거리값 이렇게, 여기서도 여기까지 거리값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예, 포인트를 주는데, 보통 포인트는 어떤 위치 지점이나 안 그러면 끊어진 라인의 연결 지점 뭐 이런 것들에 쓰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삐딱한 라인 하나 만들고, 그냥 여기도 삐딱한 라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2개를 만들고, 여기를 여기 필렛이 있어요. 필렛 배웠죠. 필렛 헤더에도 있고 NX 커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찍고 이 라인을 찍은 다음에 여기에 뭐 지나간 라인을 알아서 적당하게 줬다 이거죠. 예, 이러면은 이 모양이 나왔는데, 자, 모델링을 할 때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라운드는 중요한 건 빼쪽한 부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잘 보세요. 여기 포인트를 찍고 포인트를 이용해갖고 여기에 아크 위에 이렇게 포인트를 찍고 나중에 이제 구속 조건을 배웁니다. 구속 조건. 이 포인트는 두 번째에 있는 곡선상의 점. 이 포인트는 항상 이 라인에 곡선상이 있어라. 그리고 이 포인트는 이 곡선상이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가상적인 꼭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상적인 꼭지. 이렇게 구속을 잡을 때, 이러면 치수들이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 끝에서 요 꼭지 전까지 기수를 뽑겠죠.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서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이런 가상적인 꼭지를 만들 때 많이 쓴다는 거. 이거는 다음에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쓴다 아시면 되고, 책에 엘립스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타원 선택하면 타원이 생성될 지점이 어디냐, 이미 지점 여기다가. 그럼 일단 이게 만들어지는데 화살표를 당기면 이 형상이 이렇게 커지죠. 얘를 당기면 당길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방경은 길이 방향, 외방경 보통 보면 X축 방향입니다. 자, 여기에서 외방경이 100알이다. 그리고 내방경이 50알이다. 예, 그러면 여기서까지 50, 여기서까지 100. 이 전체는 200에 50이 되겠죠. 이런 다음에 얘를 닫힘이 뭐냐면은 이 부분을 닫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얘를 닫힘을 하지 않으면 각도가 나와요. 시작이 0에서 180도까지. 이런 반만 나오는 겁니다. 반만 나와요. 그게 아니라 방향이 반대다. 그럼 요하 누르면 반대가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270도 해갖고 비워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드문데 보통 이제 180도 이래 반만 그리고 싶을 때 이런 경우 쓴단 말이에요. 닫힘을 체크하면은 뚜껑이 완전히 닫힌다고 보시면 돼요. 각도는 이 타원의 각도죠. 45도 이러면 45도 돌아가죠. 10도 그러면 10도 돌아가고,
보통은 0도가 되어 있죠. 자, 100에 50에 0 해서 확인 누를까요? 자, 그러니까 스케치 하려면 5개의 구속 조건이 필요하다. 항상 구속 조건을 물체를 그릴 때는 2개가 남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2개는 뭐냐면 이 물체의 중심이 여기 있는 좌표계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풀 구속을 바로 물체를 붙이지 말고 2개가 남을 때까지 이 구속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급속 치수를 새로 주겠습니다. 여기를 수평으로 한 다음에 수평, 여기 센터 찍고 여기에 탄젠트 찍어서 수평으로 치수를 주고, 다음은 수직으로 해서 요 센터 찍고 여기 탄젠트 찍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수평 수직. 다음에 뭐냐? 점점으로 합니다. 점점. 이 센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었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에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점점, 요 점과 요 점에 대한 수평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150. 그럼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추정. 어디? 이 센터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 300. 이 센터부터 여기까지. 거리값 100. 이러면 구속 조건이 풀로 걸리게 됩니다. 치수값으로 구속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음은 폴리곤. 자, 폴리곤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다각형. 역시 마찬가지인 거는 중심점을 찍어라. 중심점을. 그래서 임의의 구간에 중심점을 찍고, 자, 몇 변이냐? 팔각형이면 팔각형, 육각형이면 육각형, 오각형, 오각형, 육각형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반지름인데 내가 직접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여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반경은 50만 할까요? 그리고 회전은 0도 또는 180도에 따라서 육각형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은 0도 한 다음에 엔터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속이. 자, 여기가 0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반지름이 50이다. 2개가 남죠. 2개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중심까지의 거리, 여기서 중심까지의 거리. 이러면 구속이 풀로 걸립니다.